예,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장제원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두화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박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하고 좀 딴 얘기를 해보죠. 자,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싱크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 됩니다. 아, 대충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대충 모두 하게 되면은 그걸 전부 찾아다니면서 질서 잡느라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예, 뭐 다 맞는 말입니다. 이 맞는 말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분간의 티타임, 국무회의 하기 전에 10분간의 티타임을 국무위원들하고 가졌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 소통이 됩니까? 예, 티타임이 이제 그 소통이라고 이제 예. 얘기를 하는 게 좀 답답하긴 해요. 근데 예.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인적 쇄신, 예. 또 청와대 조직 개편, 소통, 기강 확립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저는 이제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다. 청와대를 슬림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티타임으로 상징되어지는 내각과의 직접적인 소통.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 사실은 이 내각이라는 것도 비서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뭐 국방부 장관은 Secretary of Defense, 뭐 외무장관 Secretary of State 이렇게 내각도 비서거든요. 그럼 내각이라는 인력 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를테면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박차고 나와서 내각과 직접 얘기하고 직접 관할하는 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 저는 어떠한 쇄신과 아하. 어떠한 기강, 예. 어떠한 그 지지율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정말로 청와대라는 구조물을 벗어나서 직접 그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야말로 그것이 소통이고 그것이 기강 확립이고 그것이 새로운 쇄신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분은 어떻게 보세요? 10분. 원샷 하나? 티타임 커피 자, 짱 하고서 원샷 그러면 이렇게 하나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변해가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청 관계 지지율이 역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엔 아마 4년차 접어들면서 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3년차 접어들면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그게 엄중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앞서고 있고 예. 여론조사 추이가 나쁘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노력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분 그리고 뭐 또 아직은 어색해하는 서로의 분위기 이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매번 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장면에도 보면 기자분이 들어와서 수첩 들고 받아 적잖아요. 풀 기자가 한 분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 취재 기자도. 근데 그 취재 기자도 이제 질문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소통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년 차가 되면 대통령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역사와 대화하겠다. 이런 추세가 좀 강해지거든요. 정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역대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정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우리는 정말 집중적으로 모이고 우월하니까 장관이나 참모보다 아니면 어떤 때는 국민보다 그런 부분이 좀 강한 성향이 있는데 지금 이 3년 차에 여러 가지 시그널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박 대통령 평소 스타일보다 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사실은 대통령과의 만남, 소통이라는 게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고 직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우리도 대통령 만나봤지만 사실 대통령께서 말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좀 근엄하시면 거기서 말 못하거든요. 사실 결국 소통이라는 거는 대통령께서 무슨 말이든 들어주시고 직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소통의 가장 큰 포인트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김기춘 비서실장 뭐 문화일보에서는 그 최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됐는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3인방 물러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대통령께서 뭐 물러나게 할 뜻은 없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그게 다만
기능을 맡고 있던 업무를 조정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 어느 분야든지 조직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고 있느냐가 그 어떤 힘을 좌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대통령과의 거리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인방이 그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게 대통령이 인사에 뚜렷한 근거를 국민에게 안 밝히면서 예. 그 인사가 국민의 뜻과는 좀 생각과는 다르게 행해진 데서 혹시 이 삼인방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여기에서 의심이 비롯돼서 결국 정윤회 문건에서 예. 그게 물론 허위로 밝혀졌지만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능을 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 분이 물론 능력이 뛰어나겠지만 어떤 국민의 어떤 요구 예. 이걸 생각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좀 쉬게 하는 것도 대통령께서 이 국민의 요구를 이번에 받아들여서 개각도 하고 김기춘 실장 3인방 문제를 처리하시겠다고 그런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조금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 인사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좀 이 3인방은 청와대를 좀 떠나게 하는 게 알겠습니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김복준 교수님 좀만 기다려 주세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터키에서 실종된 10대 18살 김모군 500번 넘게 터키 IS, 시리아 이런 것을 인터넷에 검색을 했고 아마도 본인의 뜻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인다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뭐 지금 방금 속보로도 나왔습니다만 김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픽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난 이 나라와 가족을 떠나고 싶어. 단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영어로 썼나요? I want living my country and families. 예, 아주 영어도 근데요. 자, 김복준 교수님. 지금 납치가 아니라는 건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한 거죠? 예, 뭐 경찰에서도 이제 완벽하게 최종 행선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정짓지 않겠다는 얘기고 심정적으로는 이제 뭐 누구나 경찰에서 사실은 자발적으로 월경한 걸로 넘어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다만 이제 넘어갔다. 경찰에서 공식 발표를 하려면 그쪽에서 뭐 그 도착했다는 어떤 그 메시지가 오든지 예. 확정적인 어떤 단서가 도착해야지 경찰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는 저희가 이 김군의 실종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미스터리에서 저희가 목사로 알려진 홍 씨의 행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텐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군의 행보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홍 씨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미스터리, 이분을 둘러싼 의문점을 우리가 그래서 파헤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자기 아들이 터키 간다고 그랬을 때는 혼자는 못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동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걱정이 돼서 이 부모님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를 통해서 또 다른 목사 홍 씨. 근데 경찰 발표에 의하면 홍 씨가 그 어머니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홍 씨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와 일본 같은 해외 선교가면 많은데 영어, 터키어, 아랍어에는 능통하지가 않는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가려고 하는 국가에 언어도 잘 모르는데 또 흔쾌히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게 성직자염 때문에 그런가요? 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일단은 경찰 발표를 우리가 믿어야죠. 홍 목사 문제에 있어서는 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또 어머니도 방금 우리 신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실 여기에 의심을 가진다는 거는 좀 그 팩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심정적으로는 사실은 아무리 친한 목사고 존경하는 목사고 그 교회에서 신실한 신도라 하더라도 자신이 가보지 않은 그 교회 곳에 목사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그러니까요. 목사입니다. 예. 그에 굳이 그 아이를 데리고 동행을 한 이유가 뭘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되는 거는 사실이죠. 저는 이 부분은요. 네. 총체적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터키라는 곳은 관광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아랍어를 한국 사람이 가서 할 필요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관광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만 한국말로요? 조금 옆에요. 되면은 예. 충분히 터키를 갈 수 있었고
아마 이게 18세의 어린 고등학생 아니었습니까? 예. 이 부모로서는 얘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터키만 보내주면은 내가 갔다 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그럽니다. 부모로서는 이렇게 앞으로 와서 잘한다고 그러니까 터키를 보내야긴 보내야 되는데 혼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어린애를. 이 홍 목사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선교를 했다 그러면 터키를 경유해서 갔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보통 유럽을 경유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외국을 경유해서 갈 거 아닙니까? 네. 아프리카를. 그러니까 해외여행 경험도 많고. 요새는 땅콩이 아니라 대한항공이 그 아프리카 케냐로 곧바로 가죠. 그까지는 네. 자세한 건 예.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홍 목사한테 아들을 터키 관광으로 생각했겠죠. 터키에서 좀 예. 돌봐달라고 붙여서 보냈고. 그다음 왜냐하면 IS하고 이 목사라는 건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적대적 관계 아닙니까? 예. 이런데 이 홍 목사가 이 학생을 IS에 넘겨주는 역할을 해당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저희가 이거 말고 또 다른 의문점이 한 번 있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한 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김군이 실종된 10일 오전에 김군이 나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10일 오후에는 경찰에 전화를 했지만 실종 신고는 직접 와서 해야 한다는 설명에 실종 신고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11일 날 이제 주 터키 대사관,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에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실패해서 12일 날 총영사관에 이제 실종 소식을 전하고 17일 혼자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 이 호텔 관계자 얘기입니다. 이 보도는 연합뉴스가 호텔 직원 MC와 통화를 MC 할 때 MC가 아니고 M이 들어가는 MC. 연합뉴스가 호텔 직원 MC와의 전화 통화에서 호텔 직원의 증언입니다. 홍 씨는 김군이 사라진 후에도 사흘 동안 오전에 30분 정도만 외출했을 뿐 계속 방에 머물러 있었다. 자, 그런데 홍 씨의 진술이 다른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죠. 홍 씨는 혼자 김군 행방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3일 후에 경찰에 늦게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네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일 호텔 직원이 증언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호텔 직원의 증언을 연합뉴스가 통화를 해가지고 한 것이 보도가 된 건데, 자, 그렇다면 30분 정도 오전에 외출을 하고 방에 있었던 사람이 찾아다니느라고 신고를 늦게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십니까, 김복준 교수님? 자, 우선 이제 조목조목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자, 10일 오전에 김군이 짐 싸서 나갈 때까지 이 사람은 발견 못한 거 아닙니까? 예. 홍 목사가.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식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예. 홍 목사는. 그리고 그 아이는 먼저 먹고 들어간다고 가고 그때 이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로밍을 안 해가지고 갔어요, 이분이. 아니, 외국 경험이 많은 분이 왜 로밍을 로밍을 안 해가지고 간 건 그건 밝혀졌고요. 로밍을 안 해가지고 근데 가서 터키 정도면은 로밍이 껐다 키면 뭐 자동으로 되는 우리 거 아닌가요?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 종류 같으면 자동으로 자동 로밍 로밍 되는데 되죠. 아마 이분은 그 폴더폰도 자동 로밍이 될 텐데. 그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출소에 직접 와서 신고를 해라 하는데 이분이 안 갔다고 그래요. 이제 그 이후에 각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그날이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ARS로 계속 넘어갔어요. 이 부분은 이제 한번 가야 할 사안입니다. 이거는 ARS로 계속 넘어가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시간이 끌었던 거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정도만 5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30분 정도 외출을 했다고 그래요. 오전. 근데 그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냐면 모스크바에서 기도하라고 막 방송 나올 때예요. 전체 저도 뭐 태국에 가봤지만은 이슬람교들, 뭐 막 방송으로 스피커로 이상한 그 주문 외우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 그 시간대 잠도 이분이 못 자겠네. 예, 그 시간대 이분이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뭐 그 시간대에 그 소리를 하니까 깨가지고 예민한 사람이 산책을 정해진 시간에 갔을 가능성, 아니면 모스크에 들려서 타 종교의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애가 의도. 없어졌는데요. 예,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칙상 이제 경찰에서는 근데
이분한테 이제 홍 씨한테. 홍 목사한테 크게 혐의는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동두천의 어떤 목사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미리 알았으면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크게 혐의는 두고 있지 않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도 이분에 대한 조사는 정리한 건 아닙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부모가 홍 목사님한테 이 아이를 부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여행을 뭐 첫 길이니까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신 분을 통해 하게 있겠지만 목사님이라는 특유한 어떤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아이의 어떤 보호자,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분이 이 김군이 좀 은둔형 외톨이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카운셀링이라든지 어떤 그 신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라라는 측면도 강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방에 있었다는 거는 이 아이와 식사도 안 했다는 얘기고 이 아이가 없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경찰이 일단 보호자라는 입장에서 그러면 따로따로 그럼 이 아이가 마음대로 놀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이 홍 목사님을 택해서 같이 외국을 보낸 어떤 그런 이유가 상식적인 생각하고 지금 홍 목사님의 가디안으로서의 역할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터키를 가봤지만 터키가 두 가지 아닙니까? 동서 문명의 교류로서 이렇게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융합돼 있어서 여러 가지 관광거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성지순례를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킬리스를 얘가 가자고 했을 때 김군이 그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야죠. 이스탄불이나 뭐 파무칼레나 카파도키아 이런 데를 가자 그러면 이해가 되고 아니면 성지순례 지역을 가자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뭐 너무 작은 도시 그리고 시리아 국경 지역이고 약간 위험한 이름도 안 들어본 킬리스를 왜 가자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대화나 거기에 대해서 학생하고 얘기를 안 나눠본 건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디언으로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목사님을 붙인 거는 이제 우린 추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군이 집에서 부모님하고 대화를 일치 안 했습니다. 쪽지로만 했습니다. 부모님하고 쪽지. 말한 거는 그것도 자기 밑에 동생하고 쪽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아예 말을 안 했어요. 한 몇 년간. 예, 그래서 이제 추정컨대 목사님이 어떤 청소년 관련된 어떤 상담하는 그런 목사님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해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하는 사람이 거기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3일 늦게 한 이유가 나 혼자 김군 행방을 찾아다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호텔 직원은 증인은 홍 씨는 김군이 사라진 후에도 사흘 동안 오전에 30분 정도만 외출했을 뿐 계속 방에 머물러 있을까. 이 두 가지 얘기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에 앞서서 아까 이슬람교 기도 시간에 나오는 음악 이게 아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이상한 노래가 아니고요. 그것도 잘 아시네요. 네, 아잔이라고. 이슬람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홍 씨로서는 쉽게 우리 왜 사람들 뭐 잘못됐을 때 처음에는 신고 안 하고 이거 뭐 좀 일이 커지면 신고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경찰들도 뭐 은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식으로 이 홍 목사도 부모님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애를 데리고 갔는데 만일에 이게 금방 실종됐다고 신고를 하면은 대사관에서 곧 한국에 있는 부모 집으로 연락을 할 거란 말입니다. 당신 아들 실종됐다. 이럴 때 자기가 아마 부모가 다니는 교회 목사의 소개를 받은 목사 같은데 자기가 질책을 당신 믿고 보냈는데 왜 이러냐 이런 거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마 지금 YTN에서 접촉한 호텔 종업원 YTN은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가 거기 접촉한 종업원이 우리 YTN 연합뉴스의 전화한 분이 얼마나 아랍어에 터키어에 능통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그 종업원이 하루 종일 홍 씨의 행방을 감시하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방에서 나갔는지 들었는지는 거의 모를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물으니까 한국 사람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항상 뭐 30분 있고 항상 방 안에 있었다. 그건 모르죠. 사실 뭐 그 종업원이 이 홍 씨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한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홍 씨가 다른 뉴스에서 계속 찾아다녔다. 그게 저는 맞다고 오히려 보입니다. 근데 제가 유학생활 한 10년을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10년을 제가
독일에서 살아도 이런 문제가 하면 굉장히 당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암만 오래 살아도 미국에 오래 살건 독일에 오래 살건 외국 오래 사는 사람 첫 번째 걱정이 뭔지 아세요? 병원에 갈 때 야 이거 병원 가면은 어떻게 설명해? 여기가 좀 콕콕 쑤신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 10년 살아도 그 걱정이 돼요. 이발할 때요. 그렇죠. 요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그거 좀 영어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서 만약 이런 일에 닥쳤을 때 저는 실제로 한번 경험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가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실종이 됐다가 결국 익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맨 처음에 제 독일 친구애랑 찾으러 다녔었어요. 근데 그게 호수가 좀 넓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한 30분 정도 있다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요, 외국인으로서는 사실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독일 경찰들이 와가지고 경찰차로 완전히 그걸 다, 그 큰 호수를 경찰차로 다 싸더라고요. 안에 있는 사람도 못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걸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참 그러면 굉장히 발포가 두둑하신 분이죠.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여분화 선생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홍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대처를 하고 거기 대사관도 있고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든 구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참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미리 신고했으면 그렇죠. 못 넘어가게 막을 못 수가 넘어갈 있었고. 수도 있고. 넘어가지만 않았어요. 적극적인 대처가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하늘처럼 믿고 홍 목사님한테 같이 보냈는데 이렇게 대처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의혹을 안 느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왜 홍 씨가 역할이 뭐였고 왜 그 홍 씨가 선택돼서 그 아이를 데리고 거기를 갔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요 부분이라도. 대사관에는 긴급 통화 그게 있는데 외교부에도 있고요. 근데 호텔 직원을 시켜가지고 호텔 전화로 걸어서 해줬는데 공휴일이니까 계속 ARS로 넘어갔다. 우리나라 대사관에도 호텔 직원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직접 하면 될 건데. 직접 하면 되죠. 직접 하면 되죠. 근데 원래 로밍을 하면 거기 내리자마자 그게 다 긴급 떠요. 영사 번호가 네, 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지 경찰한테 빨리 신고를 해야지. 그럼요. 거기에서 말씀이 영어도 그렇게 능통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터키어도 못하시면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 부분이 안타깝고 호텔 직원들 입장에서는 동양인이 드물어서 어쩌면 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기는 호실 자체가 20몇 명밖에 못 묵는 그런 작은 호텔이면 그 열쇠가 뭐 카드키나 이런 게 아니라 무거운 열쇠면 놔두고 맡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호텔 직원이 기억하는 게 좀 다소 정확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 김영민 PD라고 해서 분쟁 전문 PD가 있습니다. 근데 김영민 PD가 바로 이 지역을 예전에 갔었는데 자기가 취재하러 갔었을 당시에 동양 사람은 그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당신 여기 왜 왔느냐라는 김영민 PD의 증언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구경하거든요. 구경한대요. 동양 사람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얘기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김군을 마지막까지 본 사람이 바로 홍 씨고 그렇기 때문에 홍 씨에 대한 의문이 풀려야만 김군에 있어서의 넘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역시 풀릴 수 있지 않나. 바로 그 점 때문에 홍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저희가 짚어본 겁니다. 제가 자, 그 다음 이슈 잠시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제2의 김군, 제3의 김군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 내에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소통, 정말로 자녀들이 뭐 하는지 우리 부모들이 한번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우리 부모가 정말 이 아이가 트윗으로 IS에 접속을 하고 했다는 걸 알았다면 과연 터키를 보내달라 그랬을 때 부모가 보내줬을까 이런 생각하면 그 부모님 생각하면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한 번 더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데 지금 빠져 있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